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영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산간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저녁 8시 기준으로 강릉 성산 11.8, 북강릉 1, 진부령 0.8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고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에 눈은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새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15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 김동완 전 서울중앙지검 부이사관을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도내 8곳 가운데 5곳의 후보가 확정됐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을 선거구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의 경선은 다음 주 마무리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원주, 을 선거구에 이강후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의 경우 도내 8곳 가운데 7곳의 공천이 마무리됐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경선은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한편 강릉 선거구의 재심 안건은 내일 결정날 전망입니다. 4.15 총선 원주 을 선거구에선 송기현 의원과 이강후 전 의원의 세 번째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후보가 한 번씩 근소한 차이로 이겼었던 만큼 이번에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고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원주 미래 100년을 위해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원주 발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좋은 일자리, 안전한 원주시,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망의 완성으로 원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미래통합당 이강후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대현 전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4년 만에 원주을 재탈환에 도전합니다. 현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원주의 더 큰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사업이 필요한데 제가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주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침체된 혁신도시 상황의 심각성에는 동의했지만 제시한 해결책은 달랐습니다. 혁신도시 내 그 상권의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또는 서울에서 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또 관련 산업체, 그리고 연구단체, 학교, 또 지방자치단체 같이 연결을 해서 산학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를 만들고. 두 번의 선거에서 후보 간 표차는 8년 전 1,582표, 4년 전에는 350표에 불과했던 만큼 이번에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민중당 이승재, 보수 진영의 자유공화당 현진섭, 두 예비 후보의 총선 완주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때 도내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을 크게 밑도는 등 혈액 수급이 주의 단계까지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군 장병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혈액 수급이 늘었지만 여전히 개인 헌혈은 기대 이하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헌혈을 기피하는 데다가 학교와 군부대 단체 헌혈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2일 이후 헌혈자는 6,15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 내 혈액 보유량도 주로 한때 적정 수준인 5일분을 크게 밑도는 3일분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G2에서 혈액 수급 부족이 지속적이고 적혈구 제재가 2일분을 밑도는 경계 단계로 강화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의 단계고요. 전국적으로는 A형하고 O형은 3일 미만도 내려간 적이 3월 초에는 며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요청했을 때 다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적경 지역에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또다시 혈액 수급에 숨통을 열어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외출 외박은 물론
면회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지만 군장병들이 단체 헌혈을 통해 평균 이틀분 혈액 소유량인 340유닛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으로써 많은 분들께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이러한 상황에서 헌혈로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음에 뿌듯합니다. 얼른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체 헌혈이 한 축인 대학교의 개강이 연기된 가운데 개인 헌혈도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라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달 초 서울에서 동해까지 KTX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강릉에서 동해 구간 영동선에선 셔틀 열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연계 교통망으로 떠오른 셔틀 열차는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역에서 출발한 영동선 셔틀 열차가 강릉역에 들어옵니다. 묵호역과 정동진역에도 정차하는데 편도 이동 시간은 모두 45분가량입니다. 이른 아침과 밤 늦은 시간에도 왕복 5차례나 운행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하니까 바다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 보면 좋습니다. 바다 열차도 간혹 타봤는데 그만큼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열차는 평일은 왕복 10회, 주말과 휴일에는 11회 운행합니다. 셔틀 열차는 기존의 영동선 구간을 운행했던 노선을 대체해서 투입됐는데 이용하기 편리하게 배차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운행하다 보니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행을 중단한 바다 열차를 대체할 수 있는 데다 요금도 성인 기준 최대 2,900원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강릉에서 부산이나 서울 청량리역 방향으로 가려면 동해역에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출퇴근용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향후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관광객들은 정동진, 묵호,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 관광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열차가 됐습니다. 한편 개통 일주일째를 맞은 KTX 동해 연장선 구간은 아직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탑승객이 소폭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면서 도내 어린이집 등원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9.9%에 그쳤던 어린이집 등원율은 12일 20.4%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어린이집 등원율이 오르고 있지만 도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만 3천 명 가운데 80%는 부모나 친인척, 아이 돌보미 등이 여전히 가정에서 돌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보육으로 문을 연 어린이집은 867곳으로 전체의 85%에 이릅니다. 올해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8회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ICCN 총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